여러분, 서울 전역이 셧다운, 그야말로 사실상 서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멈춤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것도 2주가량 멈춤 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12월 18일까지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아주 강력한 그런 대책을 서울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연일 최고치입니다. 연일. 4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291명인데 이것도 연일 최고치고요. 역대 최고치죠. 3일 기준으로 봐서 서울에 260명, 이것도 연일 최고치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463명까지 4일 기준으로 올라갔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수도권에 치명타를 지금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고육지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 밤을 9시 이후로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0시부로죠. 오늘 0시부로. 오늘 0시부로도 600명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심각성이 이제 점차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다급하죠. 지금 안 다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밤 9시 이후에 서울은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서울이든 수도권 외 지역이든 최근 2주간 보면요, 6,376명이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감염 경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15.8%, 1,007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그나마 15.8%니까 적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보시다시피 집단 발생이 36.9%고요. 선행 확진자하고 접촉되는, 쉽게 말하면 일상 감염입니다. 일상 감염이 37.1%나 됩니다. 2,637명. 다시 말해서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일상 감염자들도 많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서울에 지금 거리 두기를 2단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는 모양새예요. 실제 거리 두기를 하니까 전국에는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3,339만 8천 명에서 2,890만 8천 명까지 뚝 떨어졌는데 수도권 확진자는 255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37명에서 217명, 255명까지.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거의 240만 건 이상이 이동이 줄어들었잖아요. 11월 17일까지만 하더라도 1,845만 4천 명이 이동을 했는데 12월 1일엔 1,601만 9천 명이 이동하는 데 그쳤거든요. 분명히 거리 두기를 해서 이동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2주간 아예 꽉 닫자. 9시 이후에는 아예 못 다니게 하자. 코로나 통금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자. 그리고 2주 후에는 100명 밑으로 떨어뜨리자. 뭐 이게 지금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시 이후에는요. 이제는 가게도 못하고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이 미용업, 마트까지 들어갑니다. 백화점 다 운영 중단이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도 이게 9시 이후에 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보면 25,000 곳이나 됩니다. 25,000곳. 게다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 그 외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는 최악이니까 이것만 살려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닫겠다. 이것은요 지금 거의 3단계 조치에 가깝습니다. 3단계 조치.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단계별 지침에도 혼란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쪽에 운영 중단하는 건수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다 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복지시설 일부만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서울시 관련된 본청이나 자치구 혹은 투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50%만 나와라. 나머지는 재택근무하거나 혹은 시차 출근을 해라. 그래서 부딪히는 일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은요 9시 이후에 버스도 마찬가지 지하철도 마찬가지 30% 감축 운행합니다. 30%. 그야말로 엄청나죠. 서울시가 멈춘다. 9시 이후로는 멈춘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정부의 방역 지침하고 서울시의 방역 지침하고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정부의 방역 당국의 조치하고 서울시의 조치가 완전히 다른 모양새잖아요. 지금 정부는 거리 두기를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상 10명 이상 집합 금지거든요. 게다가 9시 이후에는 코로나 통금까지 걸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상 서울 봉쇄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단계예요. 3단계. 거의 3단계에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최고 등급으로. 근데 정부의 지침도 다르고.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요 경제에는 분명히 치명상을 줄 거예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줄 거예요. 특히 바닥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더 붕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 조치가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울시 조치가 정부 조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19가 분명히 창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어제도 600명, 오늘도 600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여러분 자기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야 이거 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가요. 막판에 뭐 백신도 나왔다고 하는데 막판에 굉장히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600명까지 늘어날 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경제도 잡고 방역도 잡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야기한 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는 자체가 미국 보세요.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연일 최대잖아요. 연일 최대. 하루에 거기는 21만 명, 20만 명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겠다면서 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셧다운을 해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제는 셧다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은 거의 많은 곳이 지금 봉쇄령을 내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먹고 사는 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든 버텨내는 건데 과연 이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최고 등급의 방역의 지침이 마련돼서 정부가 아예 2주 동안 꼼짝 못하게 차라리 한다든가 그래서 아예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게끔 이게 확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의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처음에 11월 달에 3차 확산기가 나오자마자 방역 전문가들은 이게 어설픈 단계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조치로 대응을 해서 어렵지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방역 당국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후에 적어도 6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는 게 방역 당국이었어요. 그런데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죽했으면 8대 소비 쿠폰도 지금 배달업체까지는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배달업체는요. 결국 정부의 때일은 그리고 방역 지침을 무시한 그런 경제 살리기가 오히려 제3차 확산기를 가지고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국민 탓을 좀 하는 모양새가 보여요. 지금은 탓할 데가 없잖아요. 탓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1차는 신천지 교회라는 데가 있었고 2차는 말도 안 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3차는 지금 민주노총 집회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8대 소비 쿠폰 똑같이 뿌리고 있거든요. 사실 2차 확산기는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주체였어요. 정부가. 경제 살리게 하겠다면서 소비 쿠폰 뿌렸으니까 거기에서 온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3차는 여러분 진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이후에요. 여기에 집단 면역까지 간다고 한다는 것은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철저하게 방역에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련의 어떤 골목에 더 아픔만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자기 방역 오늘 같은 날은요 토요일이에요. 어떤 때보다도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